Like it or not, like it or not, I know. I see what you got, and you show. Yeah. Too many reasons not to take it slow. 'Cause like it or not, like it or not, I know you want me now.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슬입니다.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으로 찾아뵌 것 같아요. 그리고 셀프 인테리어 브이로그 영상 다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에 나와 있다시피 이렇게 배경도 되게 예쁘게 다시 꾸미고 방이 완전히 제 스타일로 도배가 된 방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화면상에 이 뒤에 있는 이 예쁜 튤립 스탠드가 지금 굉장히 울고 있거든요, 빛이. 실제 영상에서도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저보다 더 발광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스킨케어부터 시작하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코스알엑스 그린이어로 카밍 패드. 제가 오랜만에 지인분들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저보고 피부가 진짜 많이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스킨케어 되게 열심히 한 보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 스킨케어 영상을 올렸는데 많이 안 보셔가지고 약간 의기소침했거든요. 이 패드도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몇 통째 비우고 있는데 또 재구매를 할 예정이고요. 세게는 안 닦고 그냥 이렇게 살살 먼지 닦아주고 이러는 용도로 되게 좋아요. 물리적으로 비벼내는 거긴 하지만 민감성용으로 나온 거라서 진정에도 좋고 각질 관리에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의 공병템입니다, 지금. 이거는 재활용해서 버리도록 하고 손으로 두드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려주고요. 이제 마스크팩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얼굴에 잠깐 마사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링을 하나 빼가지고 이 일회용 팩을 여기다 끼워서 사용하는 건데요. 좀 계속 써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붙이고 있는 것보다 기기 사용해서 하는 게 이렇게 동그란 팩이 한 장 들어있거든요. 에센스도 많이 묻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위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얹어가지고 여기를 다시 얘를 끼워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연동해서 90초 마사지를 해주는데 안색을 더욱 건강하고 빛나게 가꾸어줍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림 보면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이제 빼가지고 이 팩은 버리고 얘는 그냥 물에다가 씻으면 돼요. 방수되는 거라서 이렇게 흡수시켜줄게요. 이렇게 에센스 마스크를 한 단계 써줬고 제가 정말 요즘 너무 애정하는 고덴닥 AC 컨트롤 블레미시 소스. 이렇게 4방울 정도 해서 코랑 나비존이랑 이렇게 턱, 미간 위주로 꼼꼼히 흡수시켜줄게요. 이 에센스가 제가 여드름 없어진 데 진짜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다가 홍보도 엄청 하고 남자친구 아는 남동생 중에 여드름으로 좀 고민을 하던 애가 있어서 이거 키트를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잘 쓰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사랑 에센스입니다. 이 위에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 미스트. 이것도 꽤 많이 사용했죠. 이거를 으악! 먹어버렸어. 2바퀴 돌려서 사용해줄게요. 목에도 같이 발라줄게요. 이게 목에도 같이 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목이 되게 부들부들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무의식적으로 목 딱 만지면 목이 되게 촉촉하고 보들보들해요. 그래서 요새 미스트 뿌려줄 때 이거 목에도 꼭 발라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좀 묽은 단계들로 속보습을 좀 짱짱하게 채워줬고요. 원래는 이 위에다가 크림을 한 단계 발라주려고 했는데 오늘 마스크팩을 했더니 속보습이 좀 짱짱하게 채워져가지고 이 정도면 스킨케어는 될 것 같아요. 이 위에다가 흉터계를 한번 발라주는데 여기 있는 볼록한 점 있잖아요. 이게 3번 뺐는데 아직도 있어요. 아주 독한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흉터겔로 열심히 바르면 점 없앴던 흉터라도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도 2번 뺐는데 아직도 있어요, 얘도. 저희 집에 친가 쪽에 유전적으로 좀 왕점이 있어요. 큰아빠, 작은아빠 분들 모두 다. 그래가지고 이 점이 처음에 약간 볼록 튀어나왔을 때 아차 싶더라고요. 아, 내가 이 박씨 가문에 지금 점 유전자를 물려받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른 달려가서 뺐어요. 막 콩알만해질까 봐.
진짜 콩벌레 콩알만 해요. 저희 큰아빠 작은아빠 점들이. 그래서 저희 아빠도 이제 연세 드시고 좀 보기 좀 그러니까 빼셨어요, 점을. 메이크업 첫 단계는 S2ND 바이올렛 터치 올인원 톤업 크림. 이거는 제 유튜버 친구들도 다 한 번씩 사용을 해봤고 또 요새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스타분들 진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새 이거 바이올렛 컬러를 진짜 애용 중인데 얘가 올인원이라서 선크림도 되고 메이크업 베이스도 되고 프라이머 기능도 다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단계 바를 필요 없이 그냥 톤업이나 뭐 노란기 보정, 좀 피부가 칙칙할 때 한 겹 발라서 사용해주는 톤업 크림입니다. 이게 또 픽스가 잘 돼서 마스크에 안 묻더라고요. 그래서 화장 다 안 하고 그냥 이걸로만 바르고 나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점점 화사해지고 있죠? 저 어릴 때 지금도 어리긴 해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막 비비크림도 바르고 하지만 보통 커버할 게 없고 얼굴이 좀 하얘지고 싶어 했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초록색 메이크업 베이스, 보라색 메이크업 베이스 이런 거를 많이 발랐던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러겠지만 저는 얼굴보다 목이 조금 더 노란기가 돌고 좀 칙칙하거든요. 그래서 목에도 이렇게 발라주고 아니면 밝은 파운데이션 썼을 때 목 호수 안 맞아도 그냥 이걸로 이렇게 목 톤 맞추는 용으로만 사용해요. 이렇게 베이스 겸 톤업 크림 겸 선크림 겸 프라이머 한 단계 발라줬습니다. 다음은 블랑디바의 글림 커버리지 쿠션 화이트 컬러. 이 쿠션은 제가 옐로우 컬러를 진짜 한 4, 5통 정도 사용했던 쿠션인데 이거 오늘 톤업 한 김에 화사하게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발라볼게요. 색깔 너무 예쁘다. 이쪽도 그냥 한번 찍은 걸로 다 발라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쿠션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적정량의 스킨케어하고 사용하면 진짜 딱 예쁜 세미매트한 피부 표현으로 표현이 되고 저처럼 약간 이렇게 속보습 채워놓고 바르게 되면은 진짜 세상 피부 좋아 보이는 광채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만 바르고 나가면 사람들이 피부 너무 좋아졌다고 막 그러는 얘기 하시고 또 오늘은 톤업 크림에 프라이머 기능이 있긴 했지만 제가 모공이 넓은데 너무 매트한 쿠션들을 쓰면은 코 모공이 더 두드러지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꾹꾹 눌러서 모공이 끼워 넣듯이 밀착을 시켜주면은 진짜 왕모공도 싹 다 메꿔져요. 솔직한 평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래 쓰던 옐로우 호수보다는 커버력이 아주 약간 떨어져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소윤이한테 들었는데 색이 밝아질수록 커버력을 넣을 수 있는 게 약간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거든요. 틀리면은 소윤이한테서 혼나요. 맞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막 너무 자연스러워서 안 바른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딱 적당히 예쁜 톤업 되면서 내 피부 같이 자연스러운 느낌? 목에도 좀 연결해서 발라줄게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물광물광한 표현을 특히 뭐 건조한 겨울이라던가 이럴 때 선호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 분들은 제가 이렇게 물광 메이크업을 주제로 메이크업하면 꼭 달리는 게 피부 표현이 너무 기름지고 더러워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국에서는 이런 촉촉한 피부 표현을 선호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는 거를 해외에서도 알아주시고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맞다. 립밤을 안 발랐어요. 립밤은 브링그린 그린티 립밤인데 제가 원래 라네즈 거 민트 초코 향 나는 립 마스크를 썼잖아요. 근데 어디 갔는지 또 모르겠어요. 최근 한 달간 립밤을 5개 정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진짜 자원 낭비 킹이에요, 저. 근데 또 립밤이 없으면 제가 못 살거든요. 입술이 트는 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고 파우더를 소량 사용해서 끼임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눈가나 눈썹을 뭉치게 하는 이 눈썹의 유분기를 좀 눌러줄게요. 이렇게 이마 쪽에도 톡톡 두드려주고 코는 코 벽부터 먼저 톡톡 유분을 눌러준 다음에 브러쉬 남은 양으로 콧등하고 코끝을 아주 소량만 두드려줄게요. 오늘도 언제나처럼 레어 카인드 쉐이딩. 오늘은 그렇게 막 진하고 화려한 메이크업을 할 건 아니라서 쉐이딩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겠습니다. 구렛나루가 되게 팔랑거리잖아요. 이거 애교머리로 자른 게 절대 아니거든요. 탈색하고 이제 머리 말리거나 그럴 때 구렛나루 이렇게 좀 빗으면서 말렸더니 구렛나루가 다 끊겼어요.
이쪽에다가 좀 쉐이딩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여기가 제일 그림자가 많이 져야 또 턱 라인이 있어 보이거든요. 없는 걸 좀 만들어줘야 돼서 이 밑에다가 좀 많이 해줍니다. 이렇게 얼굴 바깥 전체를 한번 쉐이딩을 해줬습니다. 코에도 연한 컬러로만 자연스럽게만 해줄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는 이제 제 기준 자연스럽게. 콧대가 워낙에 없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긴 하거든요. 코 쉐이딩이 하다 보면은 되게 욕심이 나거든요. 그래도 욕심 안 내고 적당히 했다가 눈화장 하고 나서 밸런스 보면서 고치는 게 제일 조절이 쉽더라고요.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하면은 눈화장도 따라서 점점 진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리아 팔레트 사용해서 메이크업 해주도록 할게요. 이미 몇 번 사용해봤는데 색 구성이 데일리로 쓰기에 진짜 딱 좋은 색 구성이라서 오늘 이걸로 데일리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브러쉬도 제가 원래 내장 브러쉬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이 첫 번째 컬러를 먼저 눈두덩이 전체에 깔아주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새 사랑니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이가 20대 후반대거든요, 내년이면. 근데 저는 사랑니가 안 날 줄 알았어요. 여태 안 나길래. 근데 어느 날부터 어금니 뒤쪽 잇몸이 약간 볼록하다 그러나? 그냥 잇몸이 볼록한 느낌이 아니라 안에 뭔가 들어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설마 사랑니는 아니겠지? 하고서 근데 또 한참 동안 안 나는 것 같길래 좀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오늘 혀로 또 만져보니까 약간 까끌까끌한 치아 맨 위쪽에 무언가가 제 혀에 감지됐어요. 근데 제 주변에 사랑니가 잘 나가지고 안 뽑은 사람이 2명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도 잘 나면 안 뽑아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무조건 뽑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잘 나면 안 뽑아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뭐가 진실이죠? 무서워서 검색도 못 해봤어요. 뽑아야 된다고 할까봐. 이렇게 약간 밀키한 브라운 컬러인데 이거를 눈두덩이 말고 언더 뒤쪽에도 이렇게 살짝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뒤쪽에만 해주고 그 다음에 약간 펄이 들어가 있는 이 컬러 이거를 조금 더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이 전체에 한 번 더 얇게 레이어링 해줄게요. 방금 전 컬러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 다이아몬드 펄 같은 게 조금씩 들어있고 약간 더 채도가 있다고 해야 되나? 밝기는 거의 비슷한데 그냥 위에 이렇게 펄감을 좀 첨가해주는 정도? 이런 펄 종류는 좀 잘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몇 개 없어도 되게 반짝반짝 예쁘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얹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눈두덩이에 반짝반짝한 게 추가됐어요. 그리고 내장돼 있는 브러쉬에 큰 쪽으로 이 끝에 있는 붉은기 도는 매트한 섀도우를 속눈썹 가까이를 포함한 눈두덩이 뒤쪽에 한번 깔아주는데 되게 컬러가 예쁘게 나와서 어느 메이크업에나 추가해도 다 평타 칠 수 있는 그런 섀도우 컬러예요. 어쨌든 사랑니가 나기 시작해서 좀 불안한 게 제가 사실 옛날에 치과에서 엑스레이 찍었을 때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양쪽에 4개의 사랑니가 제 잇몸에 있다는 거를 알아챘어요, 제가. 그때는 험악한 뿌리가 있는 사랑니가 아니었어요. 그 친구들이 되게 동그랗고 작고 의사 선생님도 이 녀석들이 아직 자랄지 안 자랄지 모른다. 운이 좋으면은 안 자라고 뭐 자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마 나겠어? 약간 이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있었는데 한 녀석이 머리를 내밀고 있네요, 열심히. 이번엔 이 컬러를 또 사용해 줄게요. 작은 쪽 브러쉬로. 이 부드러운 느낌의 브라운 컬러를 이렇게 속눈썹 가까이에서 음영감을 좀 더해줄게요. 이 리아 팔레트가 되게 데일리한 컬러로 구성이 돼 있으면서 너무 심심한 브라운 컬러가 아니라 붉은기, 코랄기가 진짜 조금씩 가미되어 있는 그런 색감이에요. 그래서 데일리로 쓰기는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은 펄이 그렇게 막 제가 좋아하는 엄청 화려한 펄이 없어요. 이렇게 펄이 몇 개 있어 보이지만 은근히 다 데일리한 느낌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눈두덩이 위에 막 별을 막 얹은 것처럼 번쩍번쩍 이런 느낌은 없어서 리퀴드 글리터를 하나 더 써주던가 아니면 그렇게 좀 데일리한 느낌으로 마무리하던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욕심 안 내고 제일 입자 작은 느낌의 펄을 사용해 줄게요. 물론 얘네는 손가락으로 발라줘야 더 밀착이 잘 되겠죠? 눈두덩이 중앙에다가 한번 크게 묻혀놓고 앞뒤로 그라데이션 시켜줄게요. 이렇게 적당히 볼륨감 생기는 느낌의 쉬머한 펄 컬러예요.
브러쉬로 언더에도 발라서 좀 애교살을 강조해줄게요. 막 블링블링 화려하기보다는 적당한 청순한 느낌을 가진 느낌의 그런 팔레트? 제가 허리랑 목이랑 이제 전체적으로 좀 뼈가 안 좋아가지고 허리 디스크도 있고 목이 거북목이 좀 심하대요. 일자예요. 거의 목이랑 등 위쪽까지 일자. 허리에는 약간 눌린 연골이 있어서 어떻게 자도 항상 등이 아프고 앉아도 서도 누워도 등이 항상 너무 땡기고 베겨서 최근에 이제 도수 치료를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못 갔더니 허리가 찡하게 아팠다 안 아팠다 해가지고 잠깐 누워있다가 왔는데 날이 밝고 있어요. 밤샜더니 배도 좀 고프고 예전에 속눈썹 펌했던 게 남아있어서 속눈썹이 깔끔하게 찝어지진 않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바짝 찝어보겠습니다. 연한 브라운 컬러의 소울 브라운 컬러 아이라이너 이걸로 눈매 따라서 약간 내려가듯이 이런 느낌으로 라인을 그려줄게요. 아무튼 도수 치료를 요새 받는데 한 4, 5회 정도 했는데 확실히 몸이 너무 나아졌어요. 잘 때도 머리가 왜 이러지? 잘 때도 원래 너무 힘들었는데 자고 일어나도 힘들고 이제는 좀 일상생활이 돼요. 그래도 치료 몇 개월 동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열심히 치료받고 물리치료 받고 해서 얼른 허리 아픈 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오래됐거든요, 허리가 아픈 지. 그래도 지금이라도 치료를 받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기 전에. 아이라인 끝! 그리고 이 라인을 이 붉은기 도는 컬러랑 채도가 낮은 브라운 컬러를 섞어서 이 컬러를 사용해서 라인을 좀 풀어줄게요. 이 라이너 자체가 엄청 선명하고 티나게 그려지는 컬러는 아닌데 그래도 약간 풀어주면 더 연결되는 그윽한 느낌으로 섀도우가 만들어집니다. 페리페라 잉크 블랙 카라. 블랙 컬러 마스카라는 요새 진짜 안 썼거든요. 쓴 지 1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랜만에 좀 선명한 느낌의 속눈썹으로 연출해주고 싶어서 블랙 컬러를 골라왔습니다. 이 마스카라도 되게 인기 있는 마스카라라서 써봐야지 했는데 오늘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묽은 액상인데 한 올 한 올 엄청 선명하게 까맣게 변하네요. 됐다. 맨날 와인 컬러나 레드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 쓰다가 오랜만에 블랙 쓰니까 엄청 진해 보여요. 그리고 진해 보여서 속눈썹 파마 듬성듬성 돼 있는 게 더 티나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뭉친 거를 좀 풀어줬고 아이라인 컬러가 약간 연해서 눈이 길어진 느낌이 덜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약간 레드 브라운 컬러의 약간 더 진한 라이너로 한 번 더 덧그려줄 거예요. 원래 있던 라인이랑 똑같이는 말고 조금 더 안쪽에 해서 섀도우 음영 넣듯이 좀 더 좁은 영역에 이렇게 추가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트임까지 같이 해줍니다. 눈썹은 머리색에 맞춰서 여러분이 지겹게 보셨을 킬브로우 피넛 브라운 컬러로 그려줄게요. 제가 금발을 진짜 오랫동안 유지를 했잖아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3년뿐만이 아니라 제가 20살 때도 금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 4년 정도를 금발을 한 셈인데 이제 너무 질리고 뿌리를 계속 염색하러 갈 만큼 금발에 애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애정이 떨어졌어요. 늦게 염색을 하러 가서 여기가 좀 노래져서 안 예쁜 것도 있고 이제 하도 오래 했다 보니까 또 어두운 머리가 하고 싶더라고요. 파랑이라든지 주황, 빨강, 핑크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해봐야지 생각은 했는데 막상 또 하려니까 별로 하고 싶지가 않네요. 바로 갈색으로 덮어버리고 싶어서 당장 다음 주에 미용실을 가려는데 지금 엄청 고민 중이에요. 톤다운을 할지 탈색을 한 번 더 해서 더 밝은 금발로 뺄지 아니면 못 해본 색깔들을 할지 어쨌든 눈썹을 일자로 너무 각지지 않게 신경 쓰면서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아이크라운 코토리 베이지 컬러 브로우 카라. 그리고 만약에 미용실 가게 되면 또 브이로그를 찍을 건데요, 아마. 예전에 브이로그, 염색 브이로그를 찍었었는데 그게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애쉬 라벤더 컬러로 염색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댓글이 많이 달려서 이번에도 같은 미용실에 가는 건데 한번 열심히 찍어와 볼게요. 브이로그를 아직
많이는 안 봐주시는데 그래도 열심히 찍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래도 조금씩 보는 분이 늘어나겠죠? 아 맞아, 글리터를 안 했는데 글리터는 오늘 디어달리아의 디바 무난한 색 조합으로 눈 화장을 했으니까 글리터도 무난한 아이보리빛 글리터를 사용해서 애교살 전체에다가 발라줄게요. 무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이 메이크업이랑 비교하니까 엄청 반짝거리네요. 여기도 한 두세 번만 톡톡 쳐서 많이는 아니고 이렇게 눈두덩이 가운데만 아주 살짝 포인트 글리터로 얹어줄게요. 평소처럼 넓게 안 바르고 되게 가운데 조그만 부위에다만 찍어서 톡톡 퍼뜨려줬어요. 글리터 바르면 아이브로우로 애교살 그려주고 이거는 위샤에서 새로 나온 코튼 믹스 블러셔 3호 크레이프 케이크 호수거든요.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이거 딱 보자마자 이 그라데이션 때문에 완전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거 말고 약간 라벤더 컬러도 있고 쉐이딩 제품도 있는데 코덕들은 그냥 보면 기절하는 비주얼. 이렇게 적절히 섞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둥글려서 일단 1차로 깔아줄게요. 저는 눈밑이 약간 들어가서 꺼진 편이다 보니까 눈밑까지 블러셔 컬러를 연결해주면 좀 화사하게 보이거든요. 오늘 생각해보니까 다크서클에 컨실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칙칙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눈밑을 연결해서 블러셔를 칠해주겠습니다. 원래 약간 오렌지나 베이지 계열 블러셔를 발라줄까 했는데 그래도 데일리 메이크업 하면은 좀 생기 있는 색깔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랄 컬러로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해주고 이 진한 컬러 부분만 약간 덜어내서 눈 밑쪽에다만 조금 더 진하게 칠해줄게요. 발그레한 느낌 들 수 있게. 바깥이 너무 밝아져서 제 얼굴이 너무 칙칙해 보여가지고 지금 불 켜고 조명 위치를 좀 바꿨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 출근하고 이러는 거 기다리고 또 약간 쉬고 하다 보니까 얼굴에 광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우더 아주 소량만 사용해서 톡톡톡 광 살짝만 눌러줄게요. 블러셔가 워낙에 되게 뽀송하고 솜사탕같이 막 퍼지는 느낌이다 보니까 얼굴에 광이 너무 있으니까 또 안 어울리는 거예요. 여기는 뽀송뽀송하고 여기가 광이 너무 번쩍번쩍 너무 모이스처해서 약간 눌러주니까 느낌이 훨씬 통일되죠. 립 바르기 전에 립밤 걷어준 위에다가 쿠션을 아주 소량만 립 라인에만 덮어서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너무 안쪽까지는 말고 한 이 정도로. 오늘 립은 두 가지를 써줄 건데요. 둘이 비슷한 컬러에다가 제형이긴 한데 어퓨 과즙팡 틴트 무심결의 무화과 그리고 어퓨 과즙팡 스파클링 틴트 무드 있는 무화과. 이 중에서 무심결의 무화과를 먼저 발라줄 건데요. 색이 엄청 진하다거나 그렇진 않은데 둘 중에 이게 조금 더 착색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전체적으로 발라놓고 이렇게 얇게 한 겹 발라주고 여기다가 안쪽에 한 번 더 발라서 약간 착색될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이런 되게 뽀용뽀용한 복숭아색인데 진짜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대충 발랐는데도 광채랑 색깔이 데일리를 쓰기에도 너무 좋고 예쁜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 요플레 현상이 좀 있어요. 예뻐서 그냥 참고 씁니다. 그리고 이게 요플레 현상 일어난 데는 저는 아까 썼던 패드를 재활용하지만 물티슈나 티슈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물어주면은 안쪽에 있는 양이 좀 조절이 되면서 요플레 현상이 다 사라져요. 이렇게 쓰면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좀 픽스가 된 것 같다 싶으면 무드 있는 무화과 이거를 위에다가 발라줄 건데 얘는 두 컬러 중에는 조금 더 색이 빠지고 글로즈 느낌이 더 강한 제품이거든요. 색만 봤을 때는 둘 다 어퓨에서 나온 무화과 컬러이다 보니까 이렇게 색은 진짜 거의 똑같아요. 제형이 다른데도 색을 너무 똑같이 잘 만들었는데 이게 무심결의 무화과, 얘가 무드 있는 무화과인데 봐도 얘가 조금 더 꾸덕꾸덕하게 글로시한 느낌이고 얘는 좀 더 물드는 듯한 틴트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 위에다가 이제 이거를 써주면 되게 유리알 복숭아 사탕 같은 촉촉하고 예쁜 립이 완성이 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전에 발랐던 게 너무 까지지 않게 이렇게 조심조심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발라주면 입술에 주름이 진짜 1도 없는 유리알 광택 나는 탕후루 같은 입술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메이크업은 이제 끝이 났고 저는 머리 조금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제가 요즘 앞머리 거지존이거든요. 앞머리를 기를지 말지 일단 고민하느라고 미용실 안 가고 있긴 한데 머리 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양쪽으로 핀을 대충 꽂았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고데기로 웨이브를 넣어봤는데 어색해요. 뿌리도 그렇고 머리 진짜 얼택이라고 하잖아요. 얼굴에 되게 권태감 느끼는 거. 근데 저 지금 멀택이에요. 멀택이. 머리에 지금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색깔도 그렇고 스타일링도 그렇고 어쨌든 배고파가지고 썬업 하나 뜯었는데 요거 신상이에요. 원래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있나? 아무튼 야채 주스 맛 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신선한 맛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있다. 저는 썬업 덕후라서 2+1 하면 3개 사서 하루 이틀 새 다 먹거든요. 그냥 거의 키위 주스예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냥 새벽에 메이크업만 얼른 촬영하고 화장 지우고 그러려고 했는데 아침 되고 했으니까 남자친구 깨워가지고 얼굴 잠깐 비추고라도 와야겠어요. 화장한 거 아까우니까.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